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승입니다. 오늘이 7월 21일 화요일, 지금 현재 지금 오후 1시 정각입니다. 사실은 전체 장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수 상승 장세는 7월 말 거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을 거쳐 8월 달 정도 돼서나 현재 그러한 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양상은 그 시점이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무려 1.5%, 이 정도면 급등이죠. 33포인트나 현재 급등을 하면서 종합지수 2200포인트의 저항. 사실 이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을 비교적 쉽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좀 빠르게 반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열쇠는 자, 미국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현재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코로나만 따지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그 상태에서 의회에서 또 다른 추가 부양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 소식이 전해지면 미국 증시가 그동안 테슬라 악재나 또 넷플릭스 악재 때문에 주춤했던 자,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선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주들이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을 자, 이런 상태로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고가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재를 다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이고 뭐고 다 어떤 악재도 다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간밤에 테슬라 9%를 상승했고 아마존이 또 8%나 급등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이 웬만하면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금년 여름 장세, 이른바 이제 썸머 랠리라고 하죠. 썸머 랠리를 거쳐서 연말 장세이 내년 연초 장세, 아마 내년 내내, 금년 거쳐 내년 1년 내내 그런 강세장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현재 미국 증시는 완전한 역사상 그 요리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깔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판도도 봐야 됩니다. 일단 지수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점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연말까지 2,50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그러니만큼 시장 판도도 지난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있었던 종목 장세의 성격, 아직까지는 그게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테마주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목 장세이기보다는 지수가 상승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랬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는 달라져야 된다는 건데, 뭐 그 전부터도 저는 IT 위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크게 바꿀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각 및 디테일하게 종목을 볼 때 그런 IT 대형주들이 주도하는 장세에 걸맞는 종목으로 종목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맥을 짚고 그것을 우리 이해를 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뚝심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주나 또는 반도체 관련주 중 일부 종목들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반대로 일부 바이오주나 또는 치료제 관련주 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자칫 현재 이런 그 상황이 현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판단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현재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나 거래 정도 있지만 어쨌든 뭐 현재 또 일양약품 또 현재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이 뜨고 있거든요.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그 기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전에 제가 시즌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치료제와 관련돼서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그 대상, 그 주인공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피결이 높아서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현재 그 실력을 봤을 때는 현재 향후 뭐 내년 정도면 100만 원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현재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치료제 궁극적 약간 수혜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그와 관련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순서를 밟아서 현재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넥스, 옥스퍼드 대학이 같이 공동해서 개발된 것이 현재 임상 일상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모든 임상 대상자의 항체가 생성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또 화이자가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도 있죠. 자, 이에 따라서 마가가 MH 막 급등을 했고 테슬라 9%, 아마존의 8%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죠. 한 가지는 지수 그 자체, 우리 종합지수, 특히 코스피가 더 탄력적이에요.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화이자 관련주, 아스트라제넥스 관련주들이 뭐 급등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판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그거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의회에서 현재 이미 4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 실행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다섯 번째, 5차 경기 부양책 협상에 돌입했다는 건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죠. 작게는 1조, 많게는 3조 달러. 기존의 1, 4차에 걸쳐서 2조 8천 정도나 이미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그것과는 별도로 미국 연준에서는 대로금리에다가 또 무제한 양적으로 완전 돈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어마어마한 돈의 잔치를 이제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돈을 푼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니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죠. 일부러라도 증시를 부양시켜야 됩니다. 코로나의 현재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빠진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전해진 소식입니다만은 7월 중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12.8%인데 조우빌수가 하루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평균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7.1%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기대치에 충족될 정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분야별로 봤을 때 석유 제품 쪽은 어려워요. 석유 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유화학 제품과 좀 석유화학 제품과 약간 다릅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반도체가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7%인데 한 일평균으로 따지면 플러스 4% 정도는 됩니다. 나름대로 반도체는 견조하다는 것을 현재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은 뭐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I 가격은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환율을 잠깐 보도록 하죠. 환율이 의미가 있어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환율,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네, 현재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약 5원 정도 들어가서 1200원 이하. 옆으로 현재 지금 수평선 그어놓은 선이 기준선 달러당 1200원 기준선입니다. 그 이하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가파르게 떨어져야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더 강하게 매수한다는 건데 일단 1단계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조건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만들어주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 현재 일본 니케이, 중국 상향, 중국 증시는 어제 3%를 급등했는데 오늘 현재 강보합 정도로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그 외국인들, 기관들 보세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수비적으로 보였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돌변해서 상당히 민첩한 변진수를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 3,100억, 기관이 2,200억, 합계해서 5,500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고, 그것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반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람에 지수와 관련돼서는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일반 개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이 이제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렬히 매수를 해도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그 탄력이 아주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물량이 소화가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삼성전자 탄력도 올라갈 텐데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 주가 탄력성은 더 강해진다라는 현재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거고 어쨌든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구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순매수한다라고 하는 이 구도는 전형적인 지수 상승 장세,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에서 나타나는 구도인데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추세적인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하냐. 이 점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월 중순, 6월 15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조 넘게, 1조 10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7월달 들어서만 따진다면 약 7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보다 본격적인 매수의 3대 조건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 위험,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죠. 현재 시점에 전 세계 증시의 가장 큰 시장 위험은 시스템 리스크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얼마나 강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걔네들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력합니다. 따라서 시장 위험은 급속히 축소됐고 이 바람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1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에 부대되는 조건으로서 원달러 환율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환차익 기회가 생겨야 된다는 건데 그 초입 단계에 있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이 이제 베이시스 조건이 말씀드리고 있죠. 베이시스 조건이 현재 적어도 플러스 0.5 이상 돼야 된다는 건데 벌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현재 베이시스는 플러스 0.2, 0.3 정도로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그런 양호한 베이스로 반전되고 그 상태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에 따라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현재 좌하단 왼쪽 밑에 보면 또 하나의 막대 그래프가 쭉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차익 및 비차익 거래 약간 좀 어려운 어쨌든 프로그램 매매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일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자, 지난 4월 달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현재 지금 그 어, 파란색 계통의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그어져 있죠. 그래서 그만큼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빨간색에 돼 있는 막대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매도가 나왔던 건데 자 오늘부터 또다시 현재 비교적 큰 장대 현재 좀 빨간 그래프가 현재 빨간 막대가 현재 그려져 있죠. 아마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빨간 막대 그래프가 하나만 나오면 안 되고요. 연속해서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오늘부터일지도 몰라요. 오늘부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나오면 그 전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6개월 넘어 7, 8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벗어나서 그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강렬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 세 가지 조건이 하나씩 둘씩 갖춰지고 있다. 밑에 보면 그 자막에 보면 제일 밑에 외국인 매수의 3대 조건을 제가 다시 정리해놨죠. 시장 위험이 완화가 돼야 되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베이시스 플러스 전환비 확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자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특징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까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게 되면 IT나 얼마 전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주들이 뭐 뜨고 있습니다. 과거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자동차나 두산그룹주 같은 두산중공업, 뭐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어느 정도 힘을 받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만 해도 그래요. 경기 민감주 조금 강합니다. 언택트도 나쁘지 않지만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7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 탑5 오른쪽 하단에 지금 옆으로 만들어진 막대 그래프가 있죠. 그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제가 강조드렸던 삼성전자를 미시해서 LG전자도 있고요. 포스코도 샀어. 실적이 안 좋은데도 포스코, 현대차를 샀다는 거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CGN을 샀어요. CGN 제가 강조드렸었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사도 된다. 12만원 이하면 충분하겠던 건데 벌써 18만원, 19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던 말이죠. 저는 CGN 매수한 건 특이해 보이고요. 근데 순 매도한 종목을 보세요. 그죠? 보실려나 모르겠네. SK바이오파, 이것은 그 전에 공모할 때 들어갔던 물량이 빠져나오는 것이고, 네이버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네이버, 우리 종목이죠. 그래서 네이버 물량이 많으신 분은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셀트럴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이오인데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SK 하이닉스는 팔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본다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참고를 하십시오. 이런 구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특이한 종목인 CGN이나 이런 종목은 별도로 하고 말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만히 시장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가가 급등해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 그중에서도 뭡니까? 현재 아마존이 8%를 급등을 했다면 낙폭이 심했던 뭡니까? 이게 네이버죠.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이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적어도 3% 내지 적당하게는 5% 이상 탄력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만도 한데요.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탄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산중공업이나 심지어 태양광과 관련돼서 OCI가 급등하면 상한가까지 치쳐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포스코나 또는 현재 또 뭡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주목받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삼성 SDI도 있고요. LG화학도 있다면 전제와 같은 현재 경기 민감 중국과 연관된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을 본다면 LG화학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 똑같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단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는 것이 낫다. 물론 삼성 SDI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종목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겠지만 새로 매수한다면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 외에 좀 보면 삼성전자는 뭐 그대로 2%. 원래 삼성전자 탄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데 일반 개인들의 매물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탄력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도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힘을 내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잠깐 보겠습니다. 단신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양극재와 관련 NCA
2차전지죠. NCA 2차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상당히 부각됐던 종목인데 오늘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예상 영업이익 규모는 한 1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139억 원이나 나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탄력이 안 나와요. 그 점은 다른 종목도 비슷합니다. SKC도 마찬가지고 또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도 기대한 만큼 테슬라가 급등한 것만큼 탄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우리 종목 거의 다 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를 보면 어느 정도 지수 그 자체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면 특징인데 앞으로 진행되면 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들은 코스닥 쪽으로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은 현재 코스피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인 컨셉은 코스피에 중점을 두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코스닥의 IT 종목, 특히 반도체 관련주 중에 초점을 맞춰준다는 쪽으로 윤곽을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동반해서 오늘 뭐 파이자 호재 또는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호재 등 셀트리온 호재도 있었는데 셀트리온 자체는 그게 탄력적이지 않은데 지금 일양약품 보세요. 그리고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 그 전에 뭐 거래 정지했지만 신풍지약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오늘 바이오주들이 또 상당히 탄력적인 뉴틸렉스, 에이빌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또 LNC 바이오 등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현재 어느 정도 익숙한 현재 낯익은 종목들이죠. 차 바이오텍 같은 그런 종목들이 아마 그러한 그 바이오 전반적으로 순환매 이런 것 때문에 좀 뜨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 EUV 시리즈 한솔케미칼의 제 5탄이죠. 계속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음봉 틀어진 끝에 다시 탄력도로 올라 7%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 시리즈는 아닙니다만 리동호흡이 뜨고 있다는 거죠. 기관 선호 종목입니다. 이것이 뜬다면 조만간에 ISC가 뜰 가능성이 커요. ISC는 현재 EUV 시리즈 제6탄으로 좀 어렵게 결정한 종목이죠. 원래는 위치가 좀 낮아야 되는데 위치가 낮지 않음에도 이 종목 어렵게 선정한 이유가 그만큼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인데 기술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현재 리노곱이 뜬다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ISG도 뜰 가능성이 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유진텍도 뜨고 있고요. 특히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다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 EUV 시리즈 제1탄인 SNS텍 그리고 제3탄인 동진세미캠 나쁘지 않아요. 갖고 계세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2탄이 FST 제1탄, 2탄은 이미 우리가 매도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 관찰은 해야 돼요. 자, 이런 종목들이 불쑥불쑥 현재 뜨문뜨문 현재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리드하는 장세가 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속될수록 이런 종목들은 뒷심을 발휘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느리지만 향후 속도를 좀 낼 소지가 상당히 커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이때 맥점에 있는 이들 종목, 뭐 동진도 맥점이 있고요. 또 제 5탄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PSK죠. PSK 제 5탄.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제 4탄이네요. PSK가 제 5탄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 물론 어떤 특정 종목에 특정 분야에 너무 많은 할당을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적당한 수준까지 적당한 양까지 적당한 비중까지는 이들 종목을 채워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그 치료제 테마도 아주 강렬한 유혹을 던지고 있죠.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볼까요? 차트를. 이왕 뭐 얘기가 됐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풍제약은 한 6개월, 4개월,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00원이 채 안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해서
그 주가가 그 5개월 사이 10배가 올라갔고요. 일양약품 5배, 또 부강약품이 4배, 지임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임 매트릭스라는 종목은 사실 3,000원 정도 있던 종목 주가인데 좀 25,000원입니다. 8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딥니까? 그 외 다른 종목들, 동화약품, 녹집자, 제일약품, SK케미칼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SK케미칼도 5만원대 했던 건데 18만원 3배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더 올라갈 듯한 그런 모양새로, 특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또 백신이 개발되면 엄청난,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기대감을 부추기면 더욱더 또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계속 올라왔다는 건데요. 코로나 치료제나 또는 백신 개발 호조 때문에 그런 것인데다가 특히 오늘 그들 정도 또 급등하는 이유는 화이자하고요. 독일계 바이오엔테크 자막을 틀어놓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했던 화이자에다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독일계 업체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항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아스트라와 또 옥스퍼드 대학이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것도 상당히 1,000명 넘게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1,000명 모두 전원에 대하여 항체가 형성됐다고 하죠. 이 정도면 대단히 만족스러운데 모더나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시장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와 관련된 치료제는 이미 그들 종목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보면 리제네론 1112 비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비오 및 GSK 협력해서 하는 거, 암젠 등이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국내 개발 현황도 만만치 않죠. 셀트리온도 항체 치료제 글로벌 선두예요. 글로벌 선두권이고요. 그리고 2021년 출시 전에 금년에 그 항체를 양산한다고 하죠. 서정진 회장의 결단입니다. 그런 거나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나 부강약품의 레버비르,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기타 앱클론, 제넥신 등이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게 이거 외에도 또 많아요. 십수 개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개에 해당 업체들이 개발 준비 중에 있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110만 200개 이상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가의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면 상당한 성과와 비전을 이제 갖게 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 그것 때문에 이제 떴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그들 정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이미 주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이탈한 상태, 이 투기적인 시세 상태라는 것은 일단 나중으로 따지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발이 성공할지 여부가 완전히 확실치 않은 데다가 또 전 세계 경쟁이 워낙 치열하죠. 누가 더 빨리 할 것인지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과연 그 약효가 있는지,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시장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성공세가 유지될 것인지, 이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주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사실 그와 관련돼서 가장 실전적으로 현재 그 개발 가능성이 큰 데를 따진다면 엄밀하게 봤을 때 셀트리온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급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또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면 그 시세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시세가 아닌 투기성 시세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 종목은 투자 전략상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가능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CGN 같은 종목이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CGN을 지금에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CGN이 충분히 대안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관점입니다. 삼바가 궁극적인 대안이 지금 당장
테마의 주인공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 제1차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GSK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미국계죠. 이 업체가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상당히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그 회사가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미 삼성바이오로스는 비오사의 CMO를 수주를 한 바 있고요. 또 비오 외에 세계적인 화이자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데에서도 지금 당장은 그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한 현재 백신 내지 치료제를 현재 그 치료제를 보급할 수 있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효가 검증되고 또 그 안정성이 검증된 현재 그 시술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시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CMO가 필요합니다. 그 CMO는 현재 전 세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죠. 당장 한눈에 봐도 세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위스 론자나 또는 독일계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세계 최대 현재 지금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비오 외에 화이자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런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치료제나 또는 백신과 관련된 CMO 수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뭐 PBR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 그런 수주까지 받는다라고 그런 가능성도 다분히 있고 근데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세상으로 어쨌든 전 세계 바이오계는 생산 개발과 파이프라인 개발 이쪽과 그리고 생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 분리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분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성 또 대량으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TSMC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계, 의학계, 바이오 제약계의 TSMC로 부각할 미래 성장 최고의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 보다 좀 달리 보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앞에 얘기했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협력을 맺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상당히 배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이런 급등주들 일부 뭐 에너지 관련주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시세, 그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세 자체는 매우 투기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뭐 관찰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인데요. 투기, 그런 종목에 대한 그 베팅은 투기죠. 투기로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빠진 것도 마찬가지죠. 돈은 한 단기간 일시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부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돈을 따면서 그를 통해서 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어도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오히려 패가망신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격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를 항상 의식하시면서 정석적인, 특히 정석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계속 그런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